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33살 먹은 주부입니다.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데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셔서 저희보다도 여유롭고 형편이 저희와는 정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남편과 끝도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싸우고 붙고 거의 매일 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울면서 진심을 담아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무엇이든 다른 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는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댁 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간 크기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노가다였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도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파시고 지금은 월세 내면서 원룸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림이 넉넉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은 혼자 직장을 다니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다니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달에 세후 150 정도를 벌어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아버님께서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지금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임신을 했어서 아이가 3개월 차인데 모든 부분이 힘겹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유하셨던 형님께서는 절대 아버님을 못 모신다고 강력히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철벽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진심 어린 말들을 저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넉 달 전부터 아버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만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매일같이 설득하고 우겨서 겨우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시면서 눈치를 보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아버님께서는 드시지 않고 남겨두셨다가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께서 바닥에 꿇어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걸레를 빼앗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면서 청소를 끝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드시고 나면 곧바로 빈 그릇을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그릇들을 뺏어도 보지만 아버님은 설거지를 하시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아버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저에게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애틋하고 마음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시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같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있으시기엔 답답하셔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다 보다 하고서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을 보러 슈퍼에 갔다가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수 실어서 가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상상조차 못 해봤던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 아들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이 이끄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을 보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서 집에 들어와서 정말 한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 오늘의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남편은 일찍 들어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었고 남편은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표정도 너무 어두웠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만 내려두고 아버님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고 한심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작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공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을 받으면서도 아버님께서 사오신 것인지 일을 해서 사온 것인가라는 생각도 못했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시고 매일같이 눈치만 보시다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니 친정에 저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렇게 저는 또 다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깊게 패인 많은 주름들과 평생 고생을 하셔서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찾아 나가고 1시간 정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들어오시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아버님께서 미안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 글을 적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님께 달려가서 죄송하다며 손을 꼭 붙잡고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매일 나 때문에 밥 차리느라 고생도 많고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의 손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지내온 아버님의 손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언에 모시고 나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리 눈물이 그치지가 않던지 남편은 아버님께 다시는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말했고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3명이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이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었고 저는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시내에 나갔고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더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니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발자취들이 느껴지면서 저는 또 마음이 아파왔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앞으로는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졸라 메고 알뜰하게 살게요.